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타면서 문학과 소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서 너무 좋아요. 노벨상 작가의 책을 원서로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한강의 검은 사슴인데요. 사람들이 이 소설 얘기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에 대한 얘기님이 많아서 저는 이번에 이 영상에서 검은 사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인생을 바꾼 책 5권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강의 검은 사슴이 있었어요. 공교롭게 그 영상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아서 더욱 기뻤답니다. 그간 잊고 있다가 당시 이 영상을 찍으며 아주 오랜만에 펼쳐봤었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와 이 책이 제게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전에도 말했듯이 채식주의자를 읽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한강의 소설은 읽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17년인가 19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였기도 해서 더욱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검은 사슴의 한 문단에 꽂혀서 그 다짐을 어기고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바로 이 문단이에요. 망설임 속에 시간은 갔다. 지난 3년간 그래왔듯이 명유는 어떤 종류의 글도 쓰지 않았다. 짧게 깎은 머리의 중학생 시절부터 그는 자신이 글을 씀으로써만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왔었으므로 그는 3년째 존재하지 않아온 것과 같았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명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수를 저질렀다. 때로는 실제로 자신이 투명인간과 같다고 여겨져 잘 알던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쳐가기도 하였다. 어쩌다가 모임에 나가서는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물거품 같은 말에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은 충동에 실없고 저속한 이야기를 내뱉어보기도 했다. 명유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도덕할 만큼 상처를 주는 조롱을 던졌으며 상대가 상처 입으면 오히려 당황했다. 저 어엿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인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글을 읽으며 극히 공감되던 마음이 여기 나오는 인물 명윤에 대한 호기심이 되었고 그게 연이어 이 소설을 읽고 싶은 욕구가 되었어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채식주의자를 읽었을 때처럼 다시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 몰라 두려웠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 책을 구입해버렸습니다. 역시나 책의 첫 장부터 구역질 나는 묘사로 시작되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힘들었는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몰입감이 굉장해서 마치 이 책이 우악스럽게 제 머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듯 했거든요.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꼭 잡아두고 있는 듯할 정도로 흡입력이 굉장했습니다. 몰입해서 읽다가 마음이 저릿하고 또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거나 탄식을 내뱉었어요. 읽다가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면 잠시 책을 덮고 창밖의 하늘을 봤어요. 저건 책일 뿐이고 나는 지금 여기에 안전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존재한다고. 그런데 책이 제 존재를 자꾸만 뒤흔들어놔서 자꾸만 겁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시의 책을 읽으며 메모장에 기록한 것들 중 일부입니다. 이 소설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의 삭막한 기억을 먼지 쌓이도록 어딘가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렇게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아서 존재조차 잊어버렸던 그런 기억 속의 짧은 감정을 번뜩 스치게 한다. 그래서 내내 울고 싶었다. 인형의 언니가 사고당해 죽는 부분에서 감정이 몸 밖으로 나와서 나를 너무 흔들어댈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목구멍 밖으로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나오려고 애를 쓰는 감정을 누르기 위해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결국 나는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상처받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맞아 터진 후 몇 날 며칠을 씻지도 먹지도 않고 숨어있던 나에게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거울을 들이밀며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내 모습은 덕지덕지 추하고 더럽고 삐쩍 말라 있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저것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단지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을 집요하게 피해온 덕분에 흐트러짐 없이 그것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뿐이다. 한강 작가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심연으로 들어갔는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소설은 내가 가진 감정 버튼을 너무 많이 눌러댄다.
그리고 늘려지는 버튼은 죄다 나를 힘들게 하는 버튼이라 구석 한켠으로 숨겨두었던 것들이라서 나는 지친다. 이토록 저를 힘들게 한 책이지만서도 반대로 감탄과 경애 또한 가득했어요. 2부 네 번째 파트, 빨려 들어가는 느낌. 호흡, 순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모든 게 일사불란하고 완벽해. 미쳤다. 번역본이 아닌 우리말로 쓰인 소설을 오랜만에 읽는다. 우리말이 이렇게나 아름답구나. 미쳤다. 소설가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공부와 연구를 정말 많이 해야겠다. 서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언어로 표현할 것인지 또한 중요하다. 창의적이고 독특한데 와닿고 절묘한 표현들이 매 장마다 있다.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다. 미쳤다. 초반에 정보가 아주 적게 주어진 채 시작한다. 간간히 중요한 정보들이 흘려지듯이 가볍게 지나가는데 그것들을 주워 담아서 조각조각 채우며 파악하는 재미가 있다. 너무 재밌어. 미쳤다. 표현의 방식이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사실적이다. 고작 사진을 태우는 장면을 이렇게 대단하게 서술할 수가 있다니 눈앞에 선명하다. 어떤 사진을 태우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릴 지경이다. 미쳤다. 이 외에도 많은 메모들이 남겨져 있는데 주로 미쳤다 하는 감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깊숙이 파고들 책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 책을 못 겪어본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덤브란의 5월입니다.